안녕하세요. 공부를 하면서 좀 개념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은 고전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여러분들이 고전소설 작품은 그 문제 중에서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특히 뭐뭐 전으로 이렇게 전으로 끝나는 경우에는요. 바로 이것이 고전소설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요. 물론 이제 구운몽 같은 경우는 몽으로 끝나기도 하지만요. 그럴 때 이 앞부분이 바로 그 고전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이 앞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춘향이가 주인공이다 그러면 뭐가 돼요? 그렇죠. 춘향전이 되고요. 심청이가 주인공이면요. 그렇죠. 심청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끼가 주인공이면요. 토끼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고전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고전소설의 특징은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 되게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요, 고전소설의 특징은 대부분 주인공의 일생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그 부분을 하기도 하잖아요. 뭐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 이렇게 하는데요. 고전소설은 옛날에 누가 태어났는데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국에는 행복하게 살았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행복하게 살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행복한 결말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해피엔딩을 했다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인물들의 특징이 어떠냐 하면요. 굉장히 착한 사람은 끝까지 착하고요. 못된 사람은 끝까지 못됐어요. 놀부도 끝까지 못됐고요. 그 다음에 뺀다고 뭐도 끝까지 못됐고요. 이런 식으로 변사도도 끝까지 못됐고요. 근데 어때요? 착한 사람은 끝까지 착해요. 심청이 끝까지 착하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평면적인 인물이라고 그래요. 성격이 안 변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이야기를 하죠. 효녀하면 누구 생각나? 심청이. 그 다음에 열녀하면 누구 생각나? 춘향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그래요. 딱 이 사람이면 이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전형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건이 굉장히 우연히 일어나요. 그래서 가령 이런 거죠. 예를 들면요. 심청이가요. 심청이하고 신봉사 얘기 아시죠? 했는데 심청이가 공연미 300석에 이제 팔려가잖아요. 근데 신봉사가 그 전에 길을 걷다가 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거기 뭐죠? 허우적허우적 물에서 허우적거렸어요. 그랬더니 우연히 그때 중이 지나가요. 그 중이 말하기를 공연미 300석을 해야지 당신 눈을 뜰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신봉사가 이제 딸에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심청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우연히 지나가면서 뱃사람들이 얘기하죠. 공연미 300석에 거기 제물로 바칠 사람을 찾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로 통해서 우연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현대소설은 이렇게 우연성이 많이 가면 거기 작품 잘못 만들었다고 요거도 먹기 딱 좋죠. 근데 이제 고전소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나요. 홍길동이 막 날아다녀요. 박시전에서는요, 박씨가 금강산을 구름 타고 다녀요. 막 이런 거죠. 현실 세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비현실적 뭐예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주제는 뭐냐면요. 착한 사람은 복 받고 악한 사람은 벌 받아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권선징악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제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은요. 한글로 쓴 소설이기
소설이라도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운몽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고전소설의 특징 대충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토끼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청전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이제 설화가 있고요. 옛날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가 뭐예요? 노래로 불러졌어요. 그래서 땡땡 이런 식으로 했죠. 땡땡 가로 불려지죠. 그래서 심청가, 춘향가 이런 식으로 판소리로 불려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소설로 나와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땡땡 전으로 되는 거죠. 심청전, 토끼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신소설로 끝나요. 이런 식으로 이 흐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 나올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춘향이 얘기를 하자고 하면요. 뭐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설화 중에서 여러 설화가 있었어요. 뭐 하늘 풀어준다는 설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애정에 관한 것도 있었고요. 이런 이야기가 뭘로 바뀌었냐면 노래인 뭐예요? 판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춘향가가 되었다가요. 그 다음에 소설인 무슨 소설? 판소리 계통의 소설이 된다는 거죠. 춘향전이 됐다가요. 그 다음에 신소설로는 뭐예요? 춘향이가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갇히잖아요. 여기 춘향이 있어요. 춘향이 여기 칼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뭐예요? 옛날에 예쁜 여자를 꽃이라고 했잖아요. 옥 속에 있는 꽃이다. 그래서 옥중화라는 신소설 작품으로도 만들어졌죠. 그리고 수련전은 나중에 현대에 와서도 계속 드라마나 영화로 각색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었죠. 그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작가가 작품에 개입해서요.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작가의 생각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말이요.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구나. 네.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어찌하니 명관인가. 이거는 이제 거기 뭐죠? 변사또를 비꼬는 말투죠. 여기에서 뭐예요? 작가가요.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는 인물의 입장을 논평하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좀 중요한 부분 고전소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